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고종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이항의 타로사주입니다. 생년월일 1821년 1월 24일 생으로서 환원하면 19번. 평생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이 바로 선카드, 태양카드입니다. 이 태양의 에너지는 어린아이가 백마를 타고 있어. 그런데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뭘 휘두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빨간 깃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뒷배가 누구다? 그치. 태양의 에너지가 이 아이의 뒷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당당할까. 그래서 신생국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어서 신생국가로서의 터전에서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이미지. 그리고 무언가 창조적인 창업에 있어서 소규모 자영업자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마침내 창대해지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무언가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자신의 노선을, 자신의 기치를, 자신의 의견을 지금 관철시키기 위해서 깃발을 치켜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노선에 대한 피력, 그리고 국정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깃발로써 얘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는 시점으로 가볼게요. 본인이 왕이 되진 못했습니다.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 즉 아들을 왕위에 올리죠. 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로 상왕의 개념으로서 수령 청정을 하게 돼서 권력 제1선에 나오게 된 시점입니다. 그때 흥선대원군 본인의 사주는 8번 힘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동력원이 뒷배였는데 그 뒷배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쵸? 무한대의 에너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라가, 그 권력의 세도가 얼마나 등등했을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서 본인이 내걸었던 노선,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무한대의 확신에 찬 에너지로서 정권 전반에 걸쳐서, 정치 집권 전반에 거쳐서 가져가겠다 하는 그 아우라가 굉장히 깊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즉위 시점에서 왕권의 제일 앞에 선 흥선대원군의 기세를 무한대로 볼 수 있었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일단은 세도 정치, 즉 왕비, 대대비, 대비 이렇게 정통적으로 왕비의 세력 때문에 왕권이 많이 흔들렸던 시점이거든요. 안동김씨, 풍양주씨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세도 정치를 마침내 끝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습이나 폐단, 악습을 철폐하는 거에 앞장선 좋은 개념으로서의 평가가 있으나 다만 아쉬운 건 그 당시가 개화기였잖아요. 그래서 근대사에서 이제 넘어오는 시점에 있어서 서양과의 문물 교환, 서양과의 교류를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능동적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치를 하게 된 그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어째서 흥선대원군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 당시로 가볼게요. 1866년에 평양의 제너럴 셔먼호가 이양선이 출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 전반의 권력의 제1선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무언가 명령을 했어야겠죠. 나라와 나라대에 무언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었을 텐데 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바라보는 흥선대원군의 그 한 해의 사주를 보면 19번입니다. 어라? 본인이 19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의 사주도 역시 19번이에요. 즉, 이 카드가 뜨면 요즘 말로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 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기치로서 본인의 에너지를 그대로 표출했다. 즉, 본인이 갖고자 했던 어떤 길, 그쵸, 문호를 걸어 잠그는 쇄국으로의 길을 선택한 걸 그 기치를 높이 세운 거죠. 그 의지가 나오는 건데 그게 흥선대원군 나왔던
결정인 거예요. 본인이 이런 깃발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끝까지 흥선대원군은 유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를 그 당시 카드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는 시점이 없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1867년 다음 연도로 가보면 그때는 20번이 도래하게 되죠. 이 20번은 무슨 카드예요? 말 그대로 부름 카드입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문물을 개방해라고 본인 딴에는 서양 딴에는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고 얘기했지만 까딱하면 필리핀 혹은 싱가포르 혹은 홍콩처럼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느 나라 강대국의 식민지가 돼서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식민지 세상에서 살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이 소식이란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지금에선 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부름의 에너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방향의 에너지라면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들어 화답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어떤 에너지를 썼을까요? 그렇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겠어 라고 문을 오히려 걸어 잠그고 쇄국의 길, 척화 사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에너지의 흐름은 그 당시의 흐름은 반드시 정방향, 역방향 두 가지의 흐름이 오게 됩니다. 늘 정방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늘 역방향이 나쁜 게 아닙니다. 때때로 본인이 정방향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역방향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시점도 반드시 있는 건데 흥선대원군은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격파하면서 부름에 응하지 않았구나, 쇄국의 노선을 선택했구나를 우리가 이 카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그렇죠. 역시 21번 세계 카드가 옵니다. 그래서 68년도, 1868년도에는 그 다음 번호인 21번 카드가 오는데 이때도 기회는 있었어요. 여러 서양 제국, 네 나라가 동시에 화합하자고 손을 내밀었으나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역방향의 에너지를 흥선대원군은 선택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문물을 개방하고 물론 다른 관점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의 간섭을 받아들였다의 개념도 있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도 역시 새 출발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썬카드와는 좀 틀리다고 그랬죠. 무모한 도전이 있고 뭔가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새 출발인데 역시 그 무모한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 했다? 그 부름에서 그 길에서 도피하고 도망가는 에너지, 역방향의 에너지를 계속 본인은 사용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흥선대원군이 그 한 해 한 해 당해의 흐름 속에서 역방향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인들도 이제 올해의 운수, 내년의 운수, 올해의 일진, 오늘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을 타로 사주를 통해 볼 수 있을 텐데 본인의 기운이 그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워드의 기운이 들어오면 내가 부름을 받을 것이냐, 스카웃 제의를 내가 오케이 사인을 하고 그 스카웃을 따라갈 것이냐, 강강수월래 하자고 손잡자고 화해의 의지를 표했는데 그 손을 거부할 것이냐, 새로운 좀 모모해 보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들어왔을 때 그 도전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는 그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